안녕하세요. 저희는 코인을 둘러싼 앞 얘기, 중간 얘기, 뒷 얘기를 총망라해서 토론하는 방송. 일단 입을 연 후에 생각을 시작하는 방송. 코인 디스커션, 줄여서 코인 디스입니다. 와, 이건 뭐 시작할 때마다 어색하네요. 네. 뭐 효과 좀 넣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첫 방송을 드리면서 격주로 찾아뵙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격주로 진짜 찾아뵙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열화 같은 반응을 보여주신 덕분에 댓글은 뭐 이렇다 할 댓글이 없었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피드백 주시고 하신 덕분에 2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2회 주제는 알파콘에 대해서 알아보자. 네. 암호화폐 프로젝트 알파콘. 저를 도와서 프로그램 같이 해주실 코인 전문가 어댑트의 대표 이재영입니다. 인사를 좀 네, 제대로 해주세요. 저는 뭐 어댑트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요. 뭐 어댑트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연구 개발 기업입니다. 그리고 뭐 주로 암호화폐 분석 혹은 뭐 보안 취약점을 찾거나 개발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역시 같은 회사에 네, 마찬가지로 어댑트의 이사 정인우라고 합니다. 박수. 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일단 오늘 마이크를 잡은 마당에 아주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알파콘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알파콘은 헬스케어 블록체인 플랫폼이고요. 어떤 이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존 산업에서 개인이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제 개인이 이제 자기 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뭔가 여기서 이제 더 이익이라면 이익을 창출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해주겠다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나온 암호화폐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ERC20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계속 좀 약간 기반을 좀 바꿔가는 약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이런 플랫폼들은 사실 몇 개가 있죠. 네, 뭐 메디블록 대표적으로 메디블록이 있죠. 메디블록 같은 경우도 ERC로 큐텀으로 처음에는 시작해서 큐텀으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ERC로 이동을 했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메인넷 구축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프로젝트 헬스케어 프로젝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사업 모델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고 지금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는 프로젝트는 아직 한 개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알파콘에 대해서 좀 찾아봤잖아요. 뒤져보고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제가 코드를 봤을 때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코드가 좀. 그래서 이제 코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들과 네.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처음에 나왔던 메인넷 1.0 공개했을 때 나왔던 코드는 블랙코인이라고 해서 포스 3.0 기반의 네. 코인이 예전에 존재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약간 소강 상태에 빠져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코드와 거의 유사하고요. 유사하고 대부분은 뭐 이제 위에 저작권 추가하는 정도로 있었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백서가 수정이 됐죠. 에셋이라는 자체 에셋을 탑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이제 그거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코인의 소스 코드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걸 또 이것도 알아봤더니 레이븐 코인이라고 현재는 이제 재단 트위터 계정만 돌아가고 개발은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에 빠져 있는 코드의 2018년도 12월 분자에까지의 코드와 거의 상동한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저는 포크 코인이라고 봐야 돼요. 정확히 포크 코인은 아닌데 이제 코드를 일부 많이 가져왔으니 이거는 백서의 명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일단 지금 블랙코인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레이븐 코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블랙코인이라는 블랙코인이라는 프로젝트를 포크해서 알파콘을 처음에 이제 만들어줬고 그리고 최근에 에셋 브랜치에 있는 코드는 레이븐 코인에 있는 걸 따다가 이식을 시킨 네, 맞습니다. 약간 이런 상황이죠. 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볼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발 일정 자체가 굉장히 빡빡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일단 메인넷 개발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걸 짧은 기간 내에 하려고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 참조를 한 게 아닌가. 이사님은 보시기에 좀 약간 특이한 점이 있었나요? 아니요, 전형적인 헬스케어 블록체인들의 특징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특이한 점이라고는 모르겠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포크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네. 예. 특징이 있는 게 더 이상한 게 아닌가. 아, 기존의 코인과 동일한 네. 그런 특성을 다 가져오기 때문에 음. 특별한 특색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저희가 이제 이 두 분께서 이제 에셋 관련 코드를 쫙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봤거든요. 딱 왼쪽 오른쪽에 놓고 그랬더니 거의 달라지는 게 이름만 바뀌었나요? 네, 알파콘으로 바꿨어요. 레이븐을 알파콘으로. 알파콘으로 추정한 게 전부. 이 정도는 이게 오픈 코드라서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근데 지금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는 MIT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상용 이용해도 되고요. 뭐 비영리 이용을 해도 되고 다 풀려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작권 명기만 똑바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레이븐 코인이라는 게 이 사용한 이유는 좀 잘 맞는 거예요?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기반에서 네. 그 자체적인 자산을 ERC20과 ERC72를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임프루브먼트를 만들어낸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백서에 명기된 내용 목적과는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죠. 그럼 뭐 이걸로 뭐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기보다는 이거를 백서에 안 써놨다는 게 조금 백서에는 여기서 이제 따왔다 이런 얘기가 없다. 네, 없다라는 게 이게 그런 걸 명시해 보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백서에 뭐 자체적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자체적인 기술은 아닌 거잖아요. 네, 자체 기술로 볼 수 있는가 이거를. 오픈 코드 소스를 그냥 가져다가 네. 붙여놓은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드를 근거해서 우리가 기술력이 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또 쓰고 있는 그 의사결정 구조는 POS를 쓰고 있잖아요. 네, 이게 근데 원래는 레이븐 코인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원래는 이더리움 ERC20, ERC72 계열이 아닌 데서 네, 이제 요걸 쓰기 위해서 이제 요거 레이븐 코인을 썼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맞습니다. POW인데 POS를 쓰기 위해서 그러면은 또 뭔가 다른 저게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간 게 이제 블랙코인의 합의 알고리즘과 큐텀입니다. 아 큐텀도 들어가나요? 큐텀 코드가 이제 채굴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레이븐 코인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레이븐 코인이 비어 있는 소스 코드 라인에 보면은 네. 큐텀에 그 POS 감지 코드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큐텀 같은 경우는 POW랑 POS 동시에 사용을 하니 이게 이제 플래그란 게 있거든요. 변수가 이제 요게 딱 들어가면 POS로 인식을 한다. 요거를 항상 켜놓음으로 해서 POS 3.0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뭔가 말은 되네요. 세 가지를 이렇게 짬뽕 해놨지만 네, 또 우리는 이런 걸 할 거야라고 했던 거의 목적에는 부합하는. 네, 부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백서상에 조금 더 뭐 아쉬운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견이 안 됐나요? 사실 이거는 저도 이제 몰랐다가 네. 어제 채팅창을 보고 알게 됐는데 자꾸 이제 한 분이 450 컨퍼메이션 그게 뭐냐 네네. 그래서 좀 뭐지? 450 컨퍼메이션 알아보니까 백서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컨퍼메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블록이 450개 사실- 만들어지는 그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450번의 검증을 받는 거죠. 재검증 네네. 과정을.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에서는 6번의 확인 과정을 거치면은 어느 정도 얻기가 어렵다. 그렇죠.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컨퍼메이션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포스 코인에서 컨퍼메이션을 어느 정도 거쳐야 스테이킹 자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스테이킹으로 인정을 해요. 스테이킹 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제 백서에서 그거를 이제 450번, 500번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큐텀은 500번인데 여기 지금 알파콘은 450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표현을 좀 애매하게 된 거죠. 일반인들이 읽기에 450블록 동안 확인 과정을 거쳐 온전히 자산 인정이 된다. 근데 이 표현이 소비 가능한 자산과 그다음에 스테이킹 가능한 자산을
이게 혼용이 되어 있는. 혼용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450블록 동안 나는 못 쓰는 건가 이거는. 그렇지.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시는 쓸 수 있죠. 다만 재투자를 못 할 뿐이지. 약간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450블록 동안 못 쓴다고 하면 못 쓰는 줄 알고 그냥 거기다 넣어놓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노드가 한 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그 이사님 이 노드가 한 개인 블록체인들은 어떤 블록체인들이 노드가 한 개를 쓰나요? 일단 노드가 한 개면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애초에 그 그렇죠. 예. 분산 네트워크의 그 기본을 지금 지키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질문은 노드가 한 개여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은 이걸 왜 블록체인으로 돌려야 하는가? 그렇죠. 예. 라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노드 한 개로도 돌아가고 있다면 왜 블록체인으로 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노드가 한 개밖에 안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애초에 그 블록체인의 구성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게 시당초 또 지금 메인넷이 가동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지금 메인넷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거래소에서 알파콘을 구매를 해서 이제 그거를 인출하면 ERC로 나와요. 아직 수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알파콘 메인넷 홀더는 사실상 알파콘 재단에 있는 개발자와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건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제 송금 테스트나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럼 이건 메인넷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사실상 메인넷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테스트넷이 아닌가? 테스트 중인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블록 익스플로러가 순서대로 가지 않는다. 이게 저는 기술 쪽에 지식이 좀 약해서 뭔 뜻인지 몰랐거든요. 원래 블록 익스플로러의 작동 원리를 보면 네. 그러니까 노드 서버에 붙어 있는 웹 서버거든요. 노드 서버에서 야 블록이 생성됐어라고 말을 하면 그걸 가져와서 띄워주는 게 이게 순서대로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쵸, 사실 그쵸, 블록 그쵸. 생성은 순서대로 되니까. 네. 근데 이게 넘버가 순서대로 안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노드 서버가 안에서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노드 정리를 못 하고 있을 이게 웹 서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얘네들이 쓰고 있는 노드 서버가 그러니까 노드 익스플로러가 이퀴두스라고 해서 네. 여러 비트코인 기반 익스플로러 노드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이미 쓰고 있는 건데 걔들은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저도 정확하게 코드를 보지 않아서 혹은 그 작동 환경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애들은 노드 싱크, 노드 정리를 노드에서 이제 블록 정리를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노드가 한 개거든요, 얘 지금. 그러니까 노드가 두 개도 아니고 한 개인데 네, 지금 블록 정리가 안 되는 싱크가 안 된다는 건 일반적으로 얘네 통신 과정 중에 내가 이걸 놓쳤어. 네. 이런 트랜잭션을 그쵸. 놓쳤어. 블록을 놓쳤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얘는 하나인데 어떻게 싱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테스트넷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어쨌든 뭐 테스트넷이라고 그러니까 메인넷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긴 했지만 또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긴 하셨거든요. 네. 네. 어디까지나 계속 테스트넷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메인넷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물론 뭐 사실상 일단 이거는 좀 홍보성의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게 아닌가. 그렇죠. 아니 근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암호화폐판에서 워낙 흔한 일이기 때문에 아직 다 안 만들어졌는데 네, 백서에는 다 됐다고 하고 뭐 약간 이런 것들 좀 있잖아요. 근데 메인넷이라고 주장하면 좀 어느단이 있는 게 그 백서상에 보면 네. 그 5개의 노드 서버로 나누어 홀딩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드가 하나잖아요. 5개가 돼야 진정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메인넷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일단 최소는 5개로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분리해 놓은 코인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개. 한 개. 아까 이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네. 저는 이 알파콘이라는 프로젝트를 약간 보면 볼수록 이분들은 왜 블록체인을 쓰는 걸까? 약간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미 그냥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블록체인으로 무언가를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건 투자를 위한 모멘텀입니다. 그냥 그렇죠. 굳이 블록체인으로 할 이유는 없죠. 그냥 충분히 기존에 있는 기존 시스템으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의 투자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이게 의료 시스템의 블록체인이 좀 어려운 게 그렇죠. 이제 GDPR 이슈가 있지 않은가. 그쵸. 유럽 같은 경우는 잊혀져야 할 권리에 대해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생각하죠. 의료 데이터는 굉장히 민감한데 과연 이거를 블록체인은 영속성 특징을 지니까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은 뭐 데이터야 그 백석 구조상에서 네.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니까 지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팔았다는 기록 같은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GDPR 이슈를 놓고 이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할 때 나의 개인 정보가 블록 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요즘 나오는 헬스케어 프로젝트들은 이 문제는 거의 우회를 했죠. 네. 예, 하나의 중앙 서버니까 여기다 서버에다 놓고 이제 여기에 접근하는 권한만 블록체인에 이제 요 기록만 남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것 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GDPR 이슈에 걸리게 된다. 이런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이고요. 오히려 그럼 솔직히 그런 것도 그럼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럼 왜 블록체인 쓰는가? 그렇죠. 이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쓰면 더 어려워지는 사실 사업 모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네. 그래서 네. 그런 의문이 저는 들었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뭐 대략 이제 알아봤는데 전문가적 입장으로 보시기에 알파콘이 기술적으로 네. 조금 더 발전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많다고 보시는지. 현재까지 나온 방향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백스에 써 있는 기술 로드맵을 네.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걸 목표로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이제 2분기까지 자산 생성이 뭐 가능 기능은 이제 구현하셨으니까. 네. 그럼 3분기로 넘어가면 이제 알파콘의 자체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그렇죠. 근데 또 여기 보면은 이더리움 솔리디티 안 쓰고 자체적인 언어셋을 만들겠다라고 그렇죠. 되어 있는데 이 자체적인 언어셋이란 게 이더리움 솔리디티도 6명인가? 그 나름 날고기는 6명이 그렇죠. 모여서 수개월 동안 만들었거든요. 바이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 쿼터 만에 국내에서 이렇게 개발을 한다. 거기다가 만약에 EVM을 안 쓴다라고 하면 아예 북미 환경까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VM이라는 게 사실 가상화된 컴퓨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설계하는 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큐텀을 일부 차용을 해오셨으니까 네. 큐텀의 데이터 모델과 EVM을 들여올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솔리디티를 써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솔리디티는 일단 안 쓴다고 한 거잖아요. 네. 들어오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완전 순수 자체 개발이라고 하면 한 분기 만에 어렵다.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이건 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팀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좀 더 이거는 좀 더 미루고 메인넷에서 지금 사실 그런 부분들 이제 디테일한 노드 연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고화하면 현실적으로 일단 가능한 계획이 아닐까. 일단 기본적인 것들부터 똑바로 하고 뭔가를 좀 하겠다고 하면 좋겠는데 근데 뭐 대표님이 저번 토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유석호 대표님 알파콘 대표님 유석호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술이 투자 받는데 중요하지 않다. 투자는 기술 뭐 별거 없어도 그냥 투자는 받을 수 있다. 애초에 그들이 그걸 중요하게 안 본다. 뭐 기술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 근간 자체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거 그렇죠. 내 메인넷을 런칭을 하겠다면서 기술의 중요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뭐 그래도 투자된다. 되게 재밌는 얘기죠 이거. 그런 마인드를 일단 가지고 계신데 그런 상황에서 뭐 기술적으로 좀 더 나아진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애초에 기술적으로 블록체인 메인넷 사업자 기술적으로 무언가 안 되면 어떻게 서비스를 할 생각인 것인가? 그럼 서비스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 블록체인 기술이 없어도 똑바로 돌아가는 서비스는 왜 굳이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는가? 정말로 그냥 투자만 받기 위해서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죠. 이거에 맞게 좀 논리적으로 맞는 그런 백서를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딱 해서 이거는 이거랑 이거 포커하고 거기다 이거 붙이고 이거 붙이고 이거 붙여서 지금 여기 보면 2019년 4분기에 SDK를 통한 오픈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렇게 네. 짬뽕을 시켜놔가지고 다 요리조리 휘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설계를 하셨는지 작성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적어도 확실히 이소코 대표님도 말씀을 하시길 국내에서는 이걸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개발자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만은 네. 근데 그걸 알고 계시는데 왜 이런 게 나왔는가? 이제 짬뽕을 하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죠. 근데 역사적으로 짬뽕을 해서 그쵸. 문제가 이게 그 중국도 보면은 배는 독일에서 사오고 포탄은 일본에서 사오고 또 중국인은 안 쳐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청일 전쟁에서 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이 개발 모델에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는 부분은 이거를 만약에 큐텀을 모델을 떼와도 문제인 게 EVM은 이제 계정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이더리움은 계정을 쓰는데 비트코인은 UXTO라 해서 트랜잭션 단위로 그렇죠, 그렇죠. 언스펜트 아웃풋을 기반으로 움직이잖아요. 여기 안 맞으니까 중간에 뭔가를 끼워넣었어요. 꼈어요. 네. 모델을 네. 하나 껴놨어요. 추상화 모델 네. 껴놨는데 이게 과연 지금 만들어낸 에셋하고도 연동이 될 것인가가 첫 번째 문제고 그다음에 얘도 에셋을 만들 수 있고 EVM도 ERC를 만들 수 있으면 얘네 간의 자산 수합이나 충돌 같은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끼워 맞추다 보면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때 이제 시험을 받게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백서 모델이나 이런 사항을 보면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뭐 그게 어쨌든 펀딩도 사업의 예, 일부니까. 펀딩도 사업의 의무인데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셔서 쓴 것 같고 굉장히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되게 노골적이네요. 백서가 되게 유연하죠. 작성을 수정을 많이 하셨기도 하고 굉장히 모델도 되게 두루뭉실하게 작성을 하셨는데 아니 근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어떻게 귀걸이. 보면은 사실 이제 뭐 틀린 말은 없잖아요. 네. 뭐 용도에 따라서 블랙코인 포크해서 하고 거기다가 이제 레븐 코인 근데 얹고 여전히 멈추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바로 그게 저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크 해가지고 이미 기존에 얘들은 사례가 있으니까 최대한 말을 피해가겠다는 거죠. 오늘 코인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알파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얘기 나온 게 많아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선 메인넷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 깃허브를 보니까 알파콘 메인넷은 블랙코인하고 레이븐 코인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일종의 이제 차용이죠. 차용인데 백서에는 이런 얘기가 없고 자체 기술 개발 뭐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블록 순서, 블록 익스플로러를 보면 중간 중간에 이제 블록 넘버가 순서대로 가지 않고 섞이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 노드 서버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추측이 든다. 근데 지금 현재 알파콘에서 작동시키고 있는 노드가 딸랑 1개이기 때문에 1개의 노드를 쓰고 있는데 이런 이제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는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적을 드렸고 또 하나 이제 요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이제 테스트넷에서 작동 중인 노드가 1개인데 지금 알파콘 쪽에서는 이걸 자꾸 메인넷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백서를 보게 되면 메인넷에서 작동한 노드는 5개다. 그러니까 5개가 작동해야 이걸 메인넷이 작동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1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봐도 테스트넷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딱히 1개의 노드만 사용할 거면 블록체인을 왜 써야 하는지 근본적인 좀 의문이 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3분기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작하겠다 자체적인 기술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스마트 컨트랙트 제작하는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근데 뭐 개발자가 몇 명이 들어갈지 알 수 없지만 3분기 만에
그러니까 3분기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뭐 사실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단기간이긴 하겠죠. 그 단기간 내에 이런 어떤 기술 개발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저희 셋의 의견입니다.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파콘에 대한 판단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영민하신 분들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또 알파콘보다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인사할까요? 네, 그럽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네. 안녕. 안녕.